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 주신 내용이 주로는 이제 이중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이랬을 때 이중턱이 심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데, 지금 환자분이 뭐 연출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지금 이런 이중턱이 싫다.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중턱이 심하고 지금 키가 75에 69인데 60kg일 때도 이중턱은 있었다 하셨고요. 뭐 설골 위치나 활경근이냐, 뭐 레이저를 해야 되냐, 지방흡입을 해야 되냐, 뭐 근육 묶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굴이 평평하고 입체감이 없다, 뭐 갈아엎지 않는 선에서 카리나처럼 매끄러워지고 싶다 하셨고요. 턱선이 잘 보이고 매끄러운 얼굴형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하는데요. 그 수치 분석을 좀 해보면 이렇게 사각턱의 좌우폭을 재요. 이렇게 재보면 한 98mm, 9mm 정도 측정이 되죠. 남자 평균이 102mm니까 지금 사각턱의 좌우 폭은 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35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이 135mm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에 가깝고 사각턱만 작은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두상도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48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이 148mm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턱만 좁고 평균에 가까운 얼굴형이니 조금은 갸름해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고, 실제로도 갸름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요 점에서 턱 끝까지 요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25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남자 평균이 125mm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 평균에 가까운 얼굴형이죠. 사각턱만 좁은.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 가시까지 중안면부를 보는데, 이게 지금 55mm 정도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남자 평균이 56mm니까 중안면부는 뭐 조금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뭐 소수점까지 보면은 별반 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코앞 가시에서 턱 끝까지 이건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 지금 68mm 정도 측정이 돼요. 그런데 남자 평균이 한 70mm 정도니까 하안면부는 조금 짧은 느낌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치로 보면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 평균에서 사각턱 좌우폭만 좁은 약간 이런 갸름한 얼굴형인데, 평균이라는 게 잘생긴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아니라 한국 사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위쪽은, 광대랑 두상 쪽은 한국 사람 평균, 평범한 얼굴이고 사각턱만 조금 갸름하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귓볼 기준으로 보는데요.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귀밑각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좋다, 적당하다 얘기하는데 지금 한 2.5cm, 3cm 가까이 있으세요. 뭐 사각턱은 조금 있다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콧볼 위치랑 귓볼 위치랑 보통은 맞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약간 귓볼이 높은 상태예요. 사진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게 턱을 들고 계시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건 정렬이라는 거를 해서 보면은 콧볼 위치보다 귓볼이 조금 높게 있어서 오히려 귀밑각이 조금 더 보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실제 모습에서 보면은 좌우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 사각턱이 거의 안 보이죠. 이게 중요한 게, 상하 길이가 아무리 길다 한들 좌우 폭이 좁으면 사각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침샘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꺼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는 아마도 침샘 보톡스 맞으면서 사각턱 교근 보톡스도 맞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근데 이러면 울퉁불퉁해집니다. 침샘 때문에 여기는 볼록하고, 사각턱 보톡스 맞아서 여기는 꺼져 있고, 볼살은 늘어지니까 여기는 꺼져 있고, 턱살도 늘어지니까 이렇게 꺼져 있는, 전반적으로 교근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꺼져 있는 게 오히려 얼굴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걸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이제 턱 끝에다 이렇게 자를 대고요.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그렇게 따지면 비율이 좋죠. 뭐 전진양도 적절하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사실은 안 되는 게,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교환면의 각도라고 하는 이 각도가 상당히 조금 가파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한번 재보면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어바웃으로 재면 한 19도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 평균, 뭐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어떤 교환면의 평균 각도는 9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4도 정도가 정상 범위라고 보는데, 그렇다 해도 환자분은 한 5도에서 6도 정도 가파른 모습이죠. 이게 가파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악은 튀어나와 보이고 하악은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약간 돌출형 얼굴처럼 보여서 약간 갸름해 보이는, 정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갸름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조금 입체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 길이가 충분하면 입체감이 있어 보이고요. 이 길이가 지금 상하 앞에 돌출된 길이가 짧으면 오히려 이중턱이 있으면서 무턱이 더 과장돼 보이는 납작한 얼굴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길이도 괜찮고 전진된 양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뼈만 보면은 턱이 조금 이렇게 좀 나왔어야 되는 형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각도도 중요한데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참고로 이 각도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통 우리 한국 사람 평균을 볼 때 이 각도가 116에서 118도 정도가 이제 평균 각도. 한국 사람은 사각턱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갸름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20에서 125도 정도고 연예인들이 한 125도 언저리 되고요. 그 다음에 130도가 넘어가면 약간 개턱 느낌이 나면서 턱에 볼륨이 없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딱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옆모습 턱의 각도로만 보면 이 길이가 굉장히 짧으니까 각이 가파르고 옆선에서 보면 턱이 조금 갸름한 듯 보일 수는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조금 개턱 느낌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사각턱을 줄인다거나 이쪽 교근을 볼륨을 줄인다거나 하는 일은 오히려 환자분한테는 좀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길이가 짧아서 이중턱이 과장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길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 턱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또는 턱이 길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이 길이가 길어져서 이중턱이 없어지는데, 이 길이가 절대적으로 짧은 상태에서 뭐 활경근을 묵내에 지방을 흡입하니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서 이 턱에 이렇게 턱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 길이는 늘어나겠지만 이중턱은 좋아지지만 입이 너무 들어가 보여요. 그러면 또 약간 주걱턱 느낌 나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요런 게 또 남자들한테는 또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요 비율이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인매를 가진 분들이 뭐 꽤 있거든요. 한소희 씨 같은 여자분들도 약간 입이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남자들의 조금 우리가 남자 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 장동건 씨 같은 경우도 입이 조금 들어가서 턱이 좀 더 나와 있는 느낌의 그런 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선택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턱이 앞으로 조금 전진되는 거. 길이는 충분하니까 길이는 더 만들 필요가 없고, 턱이 앞으로 조금 전진을 시켜서 이중턱이 조금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거나,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입이 조금 들어가 보인다는 단점이 따라오겠죠. 그러면 그 모습이 내가 싫다. 그러면 양악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양악이 돼야 되냐면 상악이 들어가면서 하악이 튀어나오는 이런 역회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면 역회전이 아니고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의 회전이 일어나면 이 각도도 바뀌겠죠. 이 턱 끝 포인트가 일로 옮겨가면서 이 각도가 이렇게 바뀌게 돼. 그 다음에 상악이 조금 들어가면서 턱이 앞으로 나오니까 인매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길이는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중턱이 없어지죠. 그런데 이것 조금 하자고 또 양악하자는 게 참 원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발치 교정을 해서 입을 넣어 놓은 상태인 게 문제예요, 사실은. 입을 넣지만 않았으면 사실은 입이 만약에 이 정도로 만약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그냥 무턱만 해결해 주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입을 넣어놓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교정해 주시는 발치 교정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요 비율에 집착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를 안 보고 요 입매 요것만 리케츠 라인이라고 하는데 요거에만 집착을 하셔서 발치해서 입을 넣는 게 그게 지금 환자분의 입체감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이미 발치해서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다. 입이 조금 들어가 보이는 상황을 감안하고 턱을 전진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계 방향 회전을 할 것이냐. 요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셔야지 뭐 여기서 뭐 지방 흡입하고 레이저하고 뭐 해봤자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환자분이 걱정하는 그런 효과들, 부작용들이 나타날 거고 효과는 그리 크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도에서 이렇게 보면 뭐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광대도 나왔다고 하는데 광대가 나온 모습이 보이기는 보여요. 지금 보이면 여기 이제 옆광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침샘이에요. 그래서 이거 줄어든다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모습이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광대 수술하는 거는 환자분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여기 라인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가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갸름한 라인이 될 수가 없죠.
뭐 침샘을 제거해 보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방법이 있지만 또 부작용도 꽤나 크기 때문에 침샘 보톡스 맞는 방법이나 지금 제가 최근에 좀 시행하고 있는 입안으로 보톡스 주입하는 방법을 시행하면 그래도 조금 효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교근에는 웬만하면 보톡스 안 맞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꺼진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턱이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를 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얼굴이 갸름한 느낌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뭐 거상을 해서 땡겨버리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거 조금 하겠다고 거상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상을 하면은 또 여기 침샘도 일부 볼륨이 줄거든요. 눌려서. 그러면 이런 거상에서 턱선을 좀 갸름하게 만들고 흉터는 좀 감안하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선택을 한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전진하지 말고 그냥 거상에서 지방 빼서 쭉 당겨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턱에 보형물이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전진술을 하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턱을 전진시키면 이중턱은 좋아집니다. 또한 체부 볼륨을 조금 주면서 전진을 시키는 보형물을 넣어도 좋아하는 칩니다. 하지만 입이 들어가 보이는 단점이 있고요. 양악을 해가지고 턱을 회전시키면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입이 좋아지고 이중턱이 좋아지는 거는 있지만 이쪽 볼륨이 더 사라져요, 양악은. 그러면 이쪽 볼륨이 더 사라지면 이쪽은 더 늘어져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얻으면 뭘 또 줘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또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지금 침샘 줄일 목적과 늘어진 살 줄일 목적으로 이중턱 지방 흡입하면서 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분인데 여기 귀 앞에 귀 뒤에 이렇게 흉터 남기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진 장점이 있고 그 방법이 가진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45도 광대도 꽤나 나온 편이지만 이쪽 침샘이 해결이 안 되면 광대 수술해봤자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부분 조금 줄여주는 거 도움이 됩니다. 매끈해 보일 수 있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 또 튀어나온 것도 보이고 침샘이 뒤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이쪽이 늘어진 것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딱 이 방법이 최선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광대를 하면 여기는 좋아지지만 여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좀 아쉬움이 있을 거고요. 턱을 앞으로 빼면 입이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을 거고요. 양악을 하면 이 부분이 더 패이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있을 거고요. 거상을 하면 흉터 때문에 고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상황에 맞는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종합적인 솔루션, 어느 정도의 내가 노력과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환자분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각각의 수술 방법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부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고에 빠지기가 쉽죠. 이중턱엔 지방흡입, 돌출입엔 돌출입 수술, 이런 식으로 얼굴이 크면 윤곽수 3종, 이런 식으로 단답식의 어떤 선택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만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환자분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 다양한 방법들마다 각각의 한계와 단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또 다른 수술을 부르는 악순환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봐요. 그래서 환자분이 적당한 선에서 내 얼굴을 이해하고 각각의 가진 방법이 가진 효과와 한계점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할 수 있겠고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면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고민을 더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 고민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답변이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